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그 정보와 강좌를 좀 계속 개설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확대시켜 드리고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향후에는 내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부동산 얘기를 하기 전에 수입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수입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하니까 어쨌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시겠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그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수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결국은 이제 수입도 저희가 갖고 있는 24시간이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나에게 유리한 수입 모델을 찾느냐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어찌 보면 제 강의까지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눈 근로 사업 투자 자산으로 나눈 거는 이제 어디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나눠봤습니다. 뭐 혹시 제가 모든 이론서나 뭐 학문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제가 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는 소득의 구분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자산소득. 자, 우선은 근로소득 하면 우리가 시간이 나의 24시간의 그 시간을 기준으로 누가 대신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걸 근로소득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기계나 시스템이나 직원이나 뭐 이런 사업체 구성들에 의해서 소득이 오는 걸 사업소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출근해야지 회사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분은 사장이 아니다. 그냥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다. 진정한 사장은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게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명확하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명칭은 대표자지만 실질은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이렇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활동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투자소득이겠죠. 투자는 나의 자산의 일부를 그 이제 어, 저희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포기한다라고 하거든요. 현재 그 누릴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미래의 가치를 얻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지금 쓰고 할 수 있는 소비를 좀 절약하던가 해서 어떠한 이제 대상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해서 나오는 소득을 얻는 걸 투자소득 이렇게 합니다. 투자소득도 다양한 형태가 있죠. 지금은 뭐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한참 저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투자소득은 어쨌든 투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야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을 같이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산소득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산소득은 투자소득과 자산소득도 어느 정도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산소득은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나한테 자산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사당을 자산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한 20대 때 어디 이제 성공한 사람의 그 인터뷰에서 한 60억 정도까지 자기가 돈을 버는 데는 엄청 고생을 했는데 60억을 벌고 나서는 돈을 벌어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제가 들었었던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멘트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득은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거로 해서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는 돈이 돈을 벌어온다라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는 시기가 이제 녹화하는 시기에 제가 75년생이고 49입니다. 49년을 살아오는 거면서 느낀 게, 그 성공하신 분의 말이 정말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그 돈을 벌어올 때까지의 그 자산을 만드는 게 어찌면 우리 일생일대 계속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해야 될 하고 우리가 목표로 되는 활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자산소득. 근데 만약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해서 자산소득을 벌써 이미 많이 습득을 하셨다고 하면 글쎄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것도 자기의 복이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복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자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또뭐 배가 아프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자산 소득을 얻어가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소득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24시간 나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내가 이 시스템을 잘 만들면 사업으로 대박 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들은 정보로 이 땅에 투자하면 난 돈 엄청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입의 다양화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얘기한 거는 이 이제 자산소득은 빼겠습니다. 자산은 솔직히 자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이 더 포커스지, 자산의 더 극대화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로사업 투자소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상을 진행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나 시간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자라는 입장에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감정평가 학원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대학에서도, 대학 입학하신 분들한테도, 1학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선 20살이 되면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직업,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 근로소득을 완벽하게 좀 얻고 싶은 거에 대한 공부를 어마무지하게 오랫동안 합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전작과를 나왔는데, 전작과를 다닐 때 우리 그 취업한 선배분들이 옛날 얘기했던 그거예요. 야,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의미 없어. 회사 와서 다시 막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배워야 돼. 이거 갖다가 일할 때 써먹는 거지. 야, 학부 동안 배운 거 쓸데없어. 뭐 이랬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이라서 뭐 지금 상황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에 맞는 마인드나 이걸 물론 경영학과 같은 거 가는 쪽이 있지만은 그 경영학과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잘 할까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근로소득을 향상시키고 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머릿속에 습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갈구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가장 근로소득을 많이 하는 그룹이 제가 봤을 때는 의사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원의 분들이 많은 수익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 나름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제 저도 지금 노안이 와서 안경을 여러 개 바꿔 쓰는데 어떤 문제 치과 의사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안이 40대에 오니까 치과 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게다가 이 자세 자체가 목에 영향을 미치니까 너무나 좀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치과 의사로 돈을 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 자산소득으로 많이 해놨다고 하면은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안을 갖겠지만, 뭐 내심 보면 또 그게 또 아닌 분들도 은근 많으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만약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은 근로소득에서 내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 뭐 직업군이 그 근로소득을 고소득을 갖지 않는 직업군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이 좀 낮다고 하면 사업이나 투자소득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대기업에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뭐 공대생들, 90년대 학번 공대생들은 뭐 대기업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제가
금방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임금도 좋고 뭐 직장도 안정적이고 뭐 했는데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시간을 회사에만 소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성장해서 뭐 하는 게 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퇴직금 받아서 무슨 걸 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때는 이런 네 가지 소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제 미래에 대한 생각에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나의 젊음과 열정을 다 투자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일까라는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뛰쳐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좀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자, 요지는 근로소득을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늙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자산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을 미리 안 해놓으시면은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근로소득이 적은 직업군이나 적은 직장에 있다고 하면 그 남는 시간을 또 다시 근로소득을 위해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거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냐? 전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잠깐 사이드로 가면, 감정평가 학원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평가사 붙고 나서 생각하는 근로소득은 그만큼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사 업계도 벌써 많은 분들이 다 업계를 본인들의 그 부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업계가 다 똑같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는 감정평가사라고 부동산을 안다는 거는 이 사업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한 직업이 감정평가사고 부동산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로시간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면 근로소득에 더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나 투자소득, 그 사업이나 투자소득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소득을 얻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셨나요?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강의를 체계적으로 한 데가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근로소득을 더 높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소득을 높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아마도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여러분들한테 어드밴티지를 드리지 않을까, 이 소득에 대한 걸 더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하는 사람들만 투자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 자금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된다고 하면 금방 그 나머지에 쭉쭉쭉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업은 아예 진입장벽이 어마무지하게 높아요. 그게 그런 업 중에 하나가 이제 막 폐기물이나 이렇게 그 고도화 그런 부분들은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대단한 특권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시중에 있는 자금들로 인해서 나의 사업이 금방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이라는 게 나 혼자 움직여서 사업한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기계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각각 개별의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꾸준히 하겠지만, 반드시 사이드로 투자소득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안이나 모든 일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하는 시간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가지도 될 수 있겠죠.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행동을 하시고 시간을 사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의 포트폴리오를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